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선교학을 가르치고 있는 박형진 교수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먼저 저는 튀르키예에서 다양한 그러한 배경을 갖고 있는 일꾼들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 기뻤고요. 또 그들이 같은 지역 안에 있으면서도 또 다양한 배경, 또 언어와 인종적인 어떤 커넥션을 갖고 있었던 분들이다 하는 것을 알고 또 다른 많은 차이들이 좀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한국인으로서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과 이 튀르키예 사람들 혹은 튀르키예 있는 문화가 갖고 있는 그러한 대조적인 면, 또 그러한 그 비슷한 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좀 많이 느끼게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한국과 튀르키예가 문화가 다르다고는 하지만은 같은 아시아 대륙에 속하였죠. 또한 언어적으로는 같은 알타이어 계열에 속해서 그런지 몰라도 전반적으로 튀르키예 사람들과 우리 한국 사람들 간에는 매우 호의적이고 친근한 분위기가 있구나 하는 그러한 느낌을 늘 받았습니다. 그래서 첫 대면의 인상에서부터 상당히 친근감이 느껴졌고 기대감도 많았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한국인들의 문화에 정이라는 것이 있는 것처럼 이들에게도 같은 그런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한 가지 한국 문화와 좀 더 다른 면이 있었다면은 이분들이 매우 진지하면서도 자기들의 의사표현이나 그런 질문에 있어서는 아주 적극적이고 또 진솔하다 하는 그런 면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수줍어하는 한국인들의 문화와는 좀 더 대조적이고 다른 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 수업은 교회사였지만은 단순한 교회사를 넘어서 선교 역사를 다루었습니다. 따라서 복음이 그동안 어떻게 전해졌고 또 기독교가 어떻게 확산되었는지를 보게 하는 데 강조점을 두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단순한 교회사를 넘어서 소위 월드 크리스티애니티라고 불리는 지구촌 기독교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보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독교가 서구인들이나 또 서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전해진 종교나 신앙이 아니었고 기독교 역사의 초기부터 아시아 지역에서 시작하여서 유럽은 물론 아프리카와 같은 전 지역에 전파되었고 뿌리 내려졌음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다양한 교회의 전통들과 그들이 선교와 또 신학에 기여한 부분들은 무엇이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다루었고요. 특별히 학생들이 아시아 배경들이었고 또 튀르키예 지역이 초대교회사나 아시아 교회사에서 굉장히 특별한 또 중요한 역할을 한 지역이었다. 이러한 면에서 학생들이 동방교회 전통을 배우고 또 교회사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이 또 심화되었다 하는 그런 긍정적인 반응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 과목이 목표로 했던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학생들이 수업에 관해 활발히 인터랙션 해주었던 것, 무엇보다도 좋은 질문 그리고 예리한 질문으로 반응해 준 것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방기독교의 전통을 다루는 가운데 소위 네스토리안 교회의 선교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요. 이러한 설명에 있어서 원래 네스토리안이라는 이름으로 붙여진 것에 대해서 이 동방교회, 정확히는 영어로는 The Church of the East라고 불리는데요. 이 동방교회는 이것 자체가 잘못 붙여진 이름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 이름을 매우 거북해한다는 사실을 또한 얘기했습니다. 이미 이 교회는요, 1세기부터 시작된 교회로서 4, 5세기에 살았던 네스토리우스 감독보다도 훨씬 더 먼저 존재하였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네스토리우스는 교회사에서 보면은 AD 431년에 있었던 에베소 공회에서 이단으로 이렇게 정죄를 받게 되고요. 그 후로 이단이라는 라벨이 붙어있는 인물로 남게 되죠. 하지만은 이 네스토리우스를 정죄한 이 공회는 그 결정 과정에 많은 오류와 오해들이 있었기에 지금 학자들은 이 사건을 다시 재조명해서 평가하고 있으며, 또 심지어는 로마 가톨릭과 이 동방교회가 이미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때 이러한 오해에 대해서 서로 사과하고 그것을 풀고 화해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네스토리우스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 동방교회는 사실상 가톨릭이나 개신교가 16세기 이후 아시아 지역을 선교하기 이전 그 광활한 아시아 대륙의 선교를 거의 도맡아서 하다시피 한 주요한 기독교의 전통이기에 선교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교회의 전통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오해로 인해 이들이 깊이 연구되어 다루어지지 않았고 아직까지도 오해 가운데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역시 우리 학생들 가운데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러한 역사적인 부분들을 잘 설명할 때 그것을 진지하게 경청해 주었고, 또한 그간 편견으로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잘 성찰해 보겠다고 반응한 것에 대해서 고마움이 느껴졌습니다. 사실 아시아 대륙의 선교를 이야기할 때 고대 교회 가운데 하나인 이 동방교회의 전통을 빼거나 무시한다면 굉장히 심각한 교회사에 있어서의 불균형과 누락이 야기되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튀르키예 지역에는 이러한 동방교회의 유적지들이 풍성하게 자리 잡은 곳이 매우 많습니다. 이번에 수업을 듣는 한 학생 가운데 한 분이 바로 이 동방교회가 선교사들을 양성하여 파견했던 그 당시에 그 신학교가 있었던 지역에서 온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설명에 대해서 매우 고무적으로 반응을 하였고, 심지어는 그것을 방문해달라는 그런 제안도 했습니다. 이러한 반응에 힘입어서 다음에 제가 튀르키예에 들리게 되면 꼭 그 지역을 방문해보고 싶습니다. 특별히 심각하게 어려웠던 이슈는 없었습니다. 단 이번에 수업 후 학생들에게 기말고사를 주는 과정에서 제 나름대로는 학생들에게 강의 내용만 잘 숙지하면 평이하고 쉬웠으리라 생각했던 질문들이 생각보다 매우 어려웠는지 쉽지 않았다는 그런 반응들이 있었고 좀 놀라기도 했습니다. 이는 아마도 시험 문화에 익숙한 한국적 상황에서 현지인들을 제가 너무 똑같이 생각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제 불찰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좋은 결과를 낸 학생들도 있었지만은 좀 더 현재 학생들의 학습 수준이나 상황을 미리 알았으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학생들에게 실라부스를 통해서 수업 전까지 미리 읽을 과제를 주고 그래서 읽어왔기를 기대를 했지만은 학생들이 그 부분을 모르고 있었다는 반응들이 있었음을 보고 다소 의아했습니다. 아마 소통의 문제였는지 단순히 학생들의 태만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 부분이 앞으로 좀 더 잘 소통되고 준비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수업이 갖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언어적인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더군다나 읽을 자료나 텍스트북과 같은 내용들이 영어로는 많지만은 튀르키예 언어로 번역된 것들이 많지 않아서 이 또한 번역이라고 하는 이 번거로운 수고가 요청되기에 수업 준비나 현지 오래된 교재들을 접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배우고 소화하는 내용의 그러한 그 자료들이 양이 적지는 않죠. 그래서 이를 일일이 다 읽고 우리가 번역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요새는 이제 AI 같은 그런 번역 기능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챗GPT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자료들을 그냥 단숨에 번역하기도 하지만은 개중에는 이렇게 번역된 자료들을 읽는 가운데
학생들이 아무래도 인공지능이 번역한 내용에 대해서 납득이 잘 안 간다 하는 그런 반응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인공지능을 통해서 또 챗GPT라든가 구글 트랜슬레이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영어로 된 자료들을 터키어로 번역하는 것은 참 좋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터키어에 능숙한 우리 현지 분들이 이것을 읽고 잘못된 부분 또 혼동스러운 부분은 좀 더 교정하는 그런 작업이 반드시 요구돼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보완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업 방식 좋았습니다. 통역과 음향 또 영상 촬영 장비 등이 잘 구비됐고요. 또 이것을 위해서 미리 학생들이나 또 스태프분들이 와서 정말 차질 없이 잘 준비되도록 도와주셔서 기술적으로 큰 문제 없이 잘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강사 입장에서 특별히 통역으로 수고해 주신 우리 자매님의 수고와 탁월함에 감사와 감동을 느꼈습니다. 결코 짧은 강의도 아니었고요. 긴 또 많은 내용의 강의를 그렇게 한결같이 열정으로 통역해 주신 분의 수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읽을 교재들이 있다면은 미리미리 잘 번역이 된 것들이 준비되고 또 확보되어서 또 충분한 시간과 함께 준비 기간이 더 확보되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신학 교재들이 영어로 되어 있는 것들은 많지만은 현지어로 되어 있는 것들을 찾고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만 잘 극복된다면은 더욱 보다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별히 튀르키예는 지정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하고 선교적으로도 매우 전략적인 지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튀르키예는 세계 문명사, 또 구약과 신약과 초대교회사, 중세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과 지역들 또 인물들이 있었던 곳이기에 나라 전체가 박물관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한 튀르키예에는 많은 난민들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쿠르드족은 물론 또 시리아, 이집트, 이란 지역에서 온 그런 많은 난민들이 있다는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일꾼들을 위해서 특별히 개설된 이번 강좌는 그런 의미에서 더욱 뜻깊고 귀한 기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제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다음에는 이제 디아스포라의 역사라든가 또 이런 디아스포라 상황에서 어떻게 복음이 보다 잘 효과적으로 증거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좀 더 고려하여서 강의가 준비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떠한 것보다도 이러한 난민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크게 일어난다는 것을 교회사를 통해서 더 잘 알 수 있는데, 아마 이것은 실제로 현장에서 난민들과 함께 일하시는 분들은 더 보다 뼈저리게 체험하고 느끼는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과목의 중요성 또 이것을 배우는 저희들의 그 준비가 얼만큼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거에 아시아 지역의 선교가 바로 이 튀르키예 지역에서 이곳에 있는 크리스천들로 인해서 시작되었고, 또 이들은 실크 로드를 따라서 아시아 전역에 복음을 들고 간 바로 그곳이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이번 수업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이러한 역사적인 안목에 눈이 열리고 또 각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잘 준비될 수 있는 그런 귀한 훈련의 장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고요. 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